불면증 있으세요? 이거 하면 잠이 쏟아집니다. 이건 바로 제가 개발한 햇빛 목욕입니다. 햇빛 아래 홀딱 벗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전 아파트 사는데요. 사이판이다 생각하고 완전히 벗고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완전히 벗고 있어야 합니다. 산책할 때 손등 정도의 햇빛을 내놓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 책 읽기 시작.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다나카 요시오 짐, 한국경제신문 출판. 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의사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같이 단순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로 일한 지 올해로 76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살게 했고 오늘까지 오게 했다고 느낍니다. 제가 의사가 된 계기는 대만에서 의사로 일했던 아버지의 권유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대만에서 의사로 생활하다가 57세 때 오키나와에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오키나와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오키나와 병원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오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횟수로 42년을 현지 의료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 대만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무슨 꿈 같은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버티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은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잠깐 실천하느냐, 100일, 1000일 지속하여 습관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 습관, 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제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을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맞게 응용하면 지금보다 더 즐겁고 설레는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나카 요시오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00세 현역 의사의 활동법 규칙적으로 삽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2.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식사법 1.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스프를 먹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3부 저는 이것만은 피합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식사법 2.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피합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4부 저는 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질병 대처법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5부 저는 늘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101세 현역 의사의 마음관리법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웃음을 선택합니다.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오랜 옛날,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짐승들의 습격에 대비해 짧게 자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아마 본능대로 몸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현대인은 자연에서 멀어진 문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능의 욕구가 아닌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는 머리의 욕구를 따릅니다. 머리만 커져서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 본래의 생리적 리듬을 무시한 상당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에서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에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라인,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하죠.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죠.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이죠.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소화관 운동에 의한 물리적 소화와 소화효소나 위산 등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 외부로부터 섭취한 물질을 몸을 구성하는 성분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현상,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을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가끔은 일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엉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수적인 습관이죠.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컨디션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하죠.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와 전등의 발명으로 밤낮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의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출이 적은 고령자가 햇볕에 그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더 남다르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쬐는 것은 고작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되게 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일광욕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죠. 책 소개. 저자는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역 의사다. 올해 104세가 된 그는 79년차 내과 의사로 아직도 매일 오전 환자들을 만난다. 진료가 끝나면 귀가하여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산책을 한 후 스마트폰으로 지인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자기 손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자기 발로 걸어 일터로 나가는 그는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누리고 있다.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환자와 대화하거나 웃는 얼굴로 병원을 활보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면 100살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인류 수명 120세를 논하는 지금 100살이 넘어도 이렇게 나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1세를 기념하여 자신의 활동법, 식사법, 질병대처법, 마음관리법을 45가지로 정리한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알려준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대비해야 하는 4050을 위해 잘못 알려진 다이어트 및 운동 방법도 짚어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은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꾸준한 실천으로 이 습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모두 101세 현역 의사처럼 두려움 없는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고령자가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 생각대로 걸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재활치료만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치명적이죠.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히 볼 일이 없어도 산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에 오후 진료를 끝내고 산책을 했습니다. 대만에 온 뒤로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점심 식사를 하고 초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살았던 곳도 그랬고 지금 이곳도 집 근처 산책 코스 도중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제가 다니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0에서 90대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근 주목받는 소박한 식사가 대체 몸에 얼마나 좋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소박한 식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입니다. 육류 섭취는 줄이거나 끊고 그만큼 어패류를 먹죠. 그러나 소박한 식단은 육류와 식사량을 억제하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균형적인 식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입니다. 그전까지 고기를 많이 먹고 식사량도 꽤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박한 식사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소박한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신종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영양실조란 한마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제 주변에도 비만과 당뇨 예방이 된다며 당질 제한식에 열심인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루 3끼 식사 때 밥을 먹지 않고 반찬만 먹으며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질 섭취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니 쉽게 지친다, 근력이 떨어져 힘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50대, 60대, 70대, 고령이 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체내에 당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당으로 바꿉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대사가 떨어지니 쉽게 지치는 건 당연하죠. 또 근육이 줄면 활동성이 저하해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101세인 이 나이까지 일을 해서일까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껏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2번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병, 그것도 큰 병은 성실하게 마주하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 다나카 요시오. 79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4세 의사.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며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101세에 출간한 이 책에서 그는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1918년 대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의사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43년 쇼와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내과 의사가 되었다. 오키나와에서 42년간 아카미치 클리닉 원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현재는 대만의 여성아동협회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다. 100살이 넘어도 내 발로 걷고 내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은퇴를 모르는 장수의사의 45가지 건강습관. 지금까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초저녁 가벼운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